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방법을 알고 싶은가요? 그것은 냉방 산업의 개척자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스 캐리어가 창안한 방법으로 이제껏 격정 해소법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젊을 때 뉴욕의 버팔로 포지 컴퍼니에서 일을 했다. 한 번은 미주리주 크리스털에 위치한 피츠버그 플레이트 글라스 컴퍼니의 한 공장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였는데, 그 공장은 자산 가치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장이었다. 설치하려는 장치는 공기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소 중 엔진의 손상을 막아주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기법이었다. 이전에 딱 한 번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시도해봤을 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설치를 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장치가 작동은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마치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고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걱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다. 이후로 30년 넘게 그 방법을 애용하고 있다. 그 방법은 총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아주 간단해서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다. 1단계는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실패가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 일이 감옥에 갈 일도 아니었고 누가 죽이겠다고 협박할 사람도 없었다. 다만 직장을 잃을 수는 있었다. 그리고 설치한 장비를 철거해야 하고 이미 투자한 2만 달러를 날려버릴 가능성도 있었다. 2단계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본 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의 흠집을 날 거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조건은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실험했다고 치고 2만 달러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실험이었으니 연구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다. 3단계는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해보고자 침착하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어떻게 하면 2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몇 번의 실험을 거쳐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게 하여 2만 달러를 잃지 않고 대신 1만 5천 달러를 벌 수가 있었다.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거둘 수 없었던 수익이었다.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은 집중력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걱정을 하면 마음이 오만 곳을 헤매고 다니느라 결단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최악에 직면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비록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효과가 참 좋아서 그 이후로도 줄곧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후로는 삶에서 내 삶에 걱정이 없어졌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윌리스 캐리어가 사용한 마법의 공식이 그토록 탁월하고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걱정이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가 쓴 방법은 땅을 단단히 딛고 서게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든다. 상황과 현실을 모른다면 제대로 생각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응용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3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이 방법을 듣는다면 그도 동의할 것이다. 그 교수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미루어 보면 알 수 있다. 기꺼이 받아들이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 리니탕도 생활의 발견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다. 심리적으로 볼 때 최악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친다. 최악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만 남는다. 윌리스 캐리어의 말을 더 들어보자.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니 당장 마음이 편해지고 며칠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득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가뜨린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한 다음 이를 개선하려 들지 않으며 난파선의 잔해에 서인양할 수 있는 것들을 건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회복해보려고 애쓰는 대신 억울함에 가득 차
최악의 경험과 격렬한 싸움에만 몰두한다. 결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이 고착된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윌리스 커리어가 썼던 마법의 공식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뉴욕의 어느 오일 딜러의 이야기다. 저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유회사는 배달용 트럭 운전기사를 많이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물가관리국 규제가 엄격해서 고객에게 배달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기사가 단골에게 배달하는 기름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팔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정부 조사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찾아와 불법 거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의 비위를 기록한 문서를 검사에게 제출하겠다고 협박을 했지요. 물론 제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말이지요. 하지만 직원의 불법 행동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 있었고,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신문에 크게 날게 뻔했으니 자칫 나쁜 평판이라도 돌아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염려로 불안해졌습니다. 더구나 저는 사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4년 전에 세운 회사였거든요. 걱정이 많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요.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5,000달러라는 거금을 줘야 할까? 아니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틸까?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끔찍한 악몽일 따름이었지요. 그러다가 일요일 밤에 카네기시의 대중연설 수업에서 받은 소책자를 우연히 꺼내들어 읽던 중 윌리스 캐리어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라라고 쓰여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문해 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이 협박범이 검사에게 문서를 넘긴다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겠지. 하지만 감옥에 갈 만한 일은 아니야. 나빠지면서 망하는 게 전부일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업은 망했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자, 그럼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거리를 찾아야 하겠지.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석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기꺼이 나를 고용해줄 회사 역시 서너 개는 될 테니까.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저를 괴롭히던 우울과 무력감, 두려움이 수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양되었던 감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저는 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단계였지요.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면 제가 미처 찾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리석게도 여태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걱정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변호사를 만나기로 마음먹고 잠자리에 들어 모처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결과가 궁금한가요? 다음 날 만난 변호사는 검사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지요. 검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부 조사관이라며 찾아왔던 사람을 공갈 협박으로 경찰의 수배 대상에 오른 사기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기꾼에게 5,000달러를 건네지 말지 고심하느라 사흘 밤낮을 씨름한 후에 진실을 알게 되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할 만큼 급박한 문제를 마주칠 때마다 제가 윌리스 캐리어의 공식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캐리어가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며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 출신의 한 남성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얼헤인이었다. 그는 12지 장궤양을 안고 있었다. 궤양 전문의를 비롯한 3명의 의사가 그에게 치료 불가 진단을 내렸다. 의사들은 식단에 대한 처방과 더불어 앞으로 결정하거나 노심초사하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충고를 했다. 게다가 유언장을 작성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궤양 때문에 좋은 대우를 받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일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듯했다. 그런 상황에서 혜인이는 대단한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살아야겠어. 일생에 한 번은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얼른 떠나자. 그래서 여행 티켓을 샀다. 의사들은 하얗게 질렸다. 혜인이 씨, 경고합니다만 지금 상태로 여행을 가면 바다에 수장될 겁니다. 그러자 혜인이가 대답했다. 아니요.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에 있는 가족 표지에 묻히기로 친척들과 약속했어요. 관을 하나 사서 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혜인이는 선박기사와 협의하여 자신이 사망할 경우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해 고향까지 운반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그는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의 시를 마음에 되뇌며 여행을 떠났다. 먼지 속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남은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리라.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 먼지 속에 눕기 전에 술도 없고 노래도 없고 가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그가 술도 없이 여행한 것은 아니었다. 혜인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여행하며 하이볼을 마시고 기다란 시가도 피었어요. 음식은 가리지 않았지요. 의사들이 먹으면 죽을 거라고 경고했던 희한한 현지의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온갖 계절풍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험이 너무나 즐거웠답니다. 배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를 사귀며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요. 중국과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의 곡주림과 가난에 비하면 저의 걱정과 문제는 천국 같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걱정을 그만두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체중이 40kg이나 늘어 있었어요. 궤양에 걸린 것도 잊을 정도였지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장 장의사에게 관을 되팔았고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을 때 혜인이는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은 물론 캐리어가 걱정을 다루었던 방법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얼마 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제가 무의식적으로 똑같은 원리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경우 최악이란 죽음이었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최대한 즐기려고 노력하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탄 다음에도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관 속에 들어누워 고향에 돌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편히 먹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났고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윌리스 캐리어는 $20,000를 손해보지 않았고 뉴욕의 한 기업인은 협박에서 벗어났고 혜인이는 목숨을 구했다면 이들이 적용한 마법의 공식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절묘한 해답이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다음 3단계를 통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둘째,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셋째,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걱정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윌리스 캐리어의 3단계 공식이었습니다. 캐리어는 젊은 시절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라. 두려움 없이 현 상황을 분석하고 실패했을 때 일어날 최악의 결과를 예상해보세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라.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라.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최악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 실행하세요. 이 방법을 통해 캐리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걱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